29번 봅시다. 벌써 틀린 문제인데 독해 같이 해볼게요. An economic theory of says law 나는데 theory of 하면요. 이 of를 뭐뭐의라고 하지 마시고 뭐뭐라는 이라고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해보면 says law, 그러니까 이게 법칙이거든. 그러면 says의 법칙이라는 경제 이론, 이게 글의 소재예요. 그리고 hold는 동사인데 봐봐. 이론이라는 게 주어인데 쥐다 잡다 할까요? 아니겠죠. 그럼 열다 개차할까요? 그것도 아니겠지. 그러니까 hold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뜻이 일단 최소한 두 가지는 있었을 거야. 첫 번째가 쥐다 잡다, 두 번째가 열다 개차하다.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주장하다. 예를 들면 many scientists hold that 하면 많은 과학자들이 쥐다 잡다 아니겠지? 열다 개차다 아니겠죠? 뭐야? 주장하다요. 그래서 여기는 hold는 주장하다. 그러면 says law라는 경제 이론은 뭐뭐라고 주장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대절의 내용이 바로 says law라는 법칙의 내용이겠죠. 그렇게 알고 읽읍시다. 그러면 내용이 뭔데? 라고 했더니 everything that is made 자, will get sold. 그러면 everything 주어죠. 주어가 뭐의 수식을 받았지? 관계서들의 수식을 받았으니까 본동사 찾아봤고요. 그게 두 번째 동사가 여기예요. 그럼 해석을 간단하게 해보니까 everything that is made,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will get sold. get 플러스 pp형입니다. get pp는 무슨 태? 수동태예요. 그래서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러면 will get sold. 뭐 할 것이다? 팔릴 것이다 라고 주장해요. 이게 이론이에요. 이론. 이론은 틀릴 때가 많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팔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100만 대를 만들면 100만 대 모두 팔릴 것이다. 그럴까요? 그럼 좋겠지. 그 다음에 the money 자, from anything that is produced 나왔는데 주어라는 단어가 무슨 사의 수식을 받았냐면 전치사 구의 수식을 받았죠. 근데 from으로 시작하는 전치사군에서 어떻게 하자고 했지? 어디 어디에서 온, 어디 어디에서 나오는 이렇게. People from Korea 하면 뭐였어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 그러면 money이긴 money인데 어떤 돈이니? From anything. thing은 것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인데 그러면 또 that is produced 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일부러 그려볼게요. 그럼 주어는 나왔지만 동사 어딨죠? 주어 부분이 지금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아서 또 길어진 거니까 두 번째 동사를 찾으시면 되고 그게 여기죠. 다시 얘기하면 여기가 지금 본동사 자리거든. 그리고 선생님 일단 문제 냈는데 일단 주어부터 먼저 해결해 보자. 거꾸로 가보세요. produce는 생산하다 하지 말고 만들다를 해석하시면 thing 봐봐요. thing that is produced. 그건 뭐죠? 만들어진 것. 그럼 만들어진 것이 뭔데? 그 제품 아니야. 그럼 만들어진 것에서 온 돈. 이게 뭐겠죠? 만들어진 물건, 즉 생산된 물건에서 얻은, 벌은 돈이죠. 이 돈이 주어고요. 그리고 주어를 다시 보시면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이에요. 그럼 우리가 배웠던 문법 잘 봐요. 이걸 대부분 친구들이 어떻게 배우냐면 이렇게 배웁니다. be used to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배워요. 이런 식으로 같이 배우면서 하나는 to 뒤에 동사원형이 온다. 하나는 to 뒤에 명사 또는 ing가 온다. 이렇게 배우죠. 그렇게 배우지 마시고 쌤이 알려도 해보세요. 주어부터 따져봐 얘들아. 그래서 주어가 사람인지 사물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그러면 사람의 짝은 뭐냐? 주어가 사람이 오면요. 이 뒤에는 명사 또는 동명사 ing가 짝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의 짝, 명사 또는 ing. 이렇게. 그러면 사물은 뭔데? 사물의 짝, 동사, 원형입니다. 그래서 사물의 짝, 동사, 원형 이렇게 외우세요. 다시 한번 사람의 짝, 명사 또는 ing, 사물의 짝, 동사, 원형. 그럼 해석을 해봅시다. 다시 한번 주어에 집중해봐요.
사람은 사용되겠어요? 익숙하겠어요? 익숙하겠지. 그게 그 뜻이야. 그래서 주어가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예요. 당연하죠. 사람은 익숙하겠죠. 물건은 익숙한 것이 아니라 사용되겠죠. 그래서 물건이 주어가 뭐뭐 하는데 쓰이다, 사용되다. 그럼 잘 보면 be used니까 이렇게 끊어보시면 수동태예요. 그럼 여기 있는 to 부정사는 목적이죠.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예요. to 부정사 하려고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다시 보니까 주어가 사물이에요. 사물의 짝 누구라고 했죠? 사물의 짝 동사원형. 그래서 얘가 답인 거예요. 문법 문제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원래 문제였거든? 어법 문제에서. 그럼 우리는 뭐도 봐야 되냐? 우리 항상 비동사, 수일치까지도 신경 씁시다. 주어가 단수였어요. money니까. 불가산 명사죠. 단수기 때문에 비동사도 수일치 조심하셔야 됩니다. 간단한 거지만. 다 적었죠? 자, 그럼 구조는 끝났고 해석을 다시 한번 볼까요? 수동태니까 여기서 이렇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건 목적으로 보면 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냐? To buy something else. 다른 것. 그럼 다른 것을 사기 위해서 쓰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얻은 돈이 있겠죠. 그 돈이 다른 거에 쓰인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says low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살짝 정리해보면 everything that is made. 만들어진 모든 물건은 팔려야 되고요. 첫 번째 가정이에요. 두 번째 가정은 뭐죠? 내가 벌은 돈은 딴 거를 사는데 사용돼야 돼요. 그게 두 번째 가정이에요. 됐죠? 근데 there can never be a situation 나왔어요. 자, there는 품사가 뭐였지? 부사라고 배웠고 비동사는 일형식 동사. A situation, 주어 자리에 등장한 명사니까 문장 구조는 여기서 일단 끝났죠. 그러면 이 주어를 수식할 수 있는 뭐가 등장했을까? 둘 중에 하나, 분사 플러스 알파 혹은 관계사절 등장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문제 나온 데가 바로 우리가 배웠던 관계사절이죠. 그럼 우리가 배웠던 관계사절 종류 세 가지를 기억해보자 이거지. 쌤이 그 세 가지를 지금 다 적었거든. 첫 번째는 관계대명사, 두 번째 관계부사, 세 번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목관대예요. 자, 관계대명사는 뒤에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에 나온다.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에 나온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관계부사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얘도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situation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어디를 봐야겠어요? 뒤에 있는 문장 구조를 봐야 될 텐데 뒤에 있는 문장 구조를 봅시다. A firm find that 나왔어요. 기업이고요. 회사, 기업이 find는 여기서 몇 형식일까요? 3형식 동사인 것 같아요. 동사 뒤에 나오는 that은 무슨 that? 접속사 되시겠죠.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뒤에 이미 무슨 문장 왔을까? 완전한 문장 왔겠죠. 여기서 that을 보여줬는데. 그러면 주어 왔고 동사 왔고 접속사 that은 무슨 절? 명사절일 거고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온 명사절이니까 우리 뒤에서 가로 닫아볼게요. 미리. 그러면 무슨 문장 왔다? 완전한 문장이 왔다. 지금 여기까지만 봐도 문제가 풀려야 돼요. Affirm, find that. 여기까지만 봐더라도. 그럼 이미 완전한 문장이 왔으니까 완전한 문장이 올 수 있는 건 관계부사 혹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겠죠. 그래서 답을 두 가지로 한 겁니다. 얘하고 얘. 그러면 관계사절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관계사절은 무슨 절 역할이니까? 형용사절의 역할이에요. 그럼 형용사절이 하는 일이 뭐다?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 그래서 명사 수식하고 있죠. 해석은 어떻게 한다? 뭐뭐 하는. 그래서 뭐뭐 하는 상황은 can never be. 있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주어가 동사하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 이것도 가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한 가정이죠.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할 거야. 자, 그럼 가정 내용이 뭔데? 봅시다.
A firm find that it cannot sell its goods. 자신들의 제품, 물건을 팔 수 없는 상황은 있을 수 없고 또 has to dismiss workers and close its factories 나왔는데 내가 일부러 색칠했습니다. 이렇게 뒤에 것만 보자고. 그럼 어떤 상황은 있을 수 없냐? 전제가 뭐냐라고 했더니 다시 한번 이거 기업이죠. 기업이 has to 동사원형 보이세요? 뭐뭐 해야 한다 해석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보세요. 그러면 얘도 준동사죠. 투부정사에도 능동, 수동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to be PP 형태, to be dismissed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릴 겁니다. 왜요? 뒤에 workers and 뒤에 목적어 있잖아.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에 뭘 써야겠어? 능동으로 쓰는 게 맞겠죠. 이게 투부정사의 능동이거든. 그래서 모양을 두 가지를 머릿속에 생각해보면 has to 동사 원형과 has to be PP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뭐의 차이예요? 능동과 수동의 차이예요. 그럼 목적어도 따지라 이거지. 그러면 직원들을 뭐 해야 한다? 해고하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fire, 해고하다. 같은 말입니다. 해고하다라는 단어는 추가적으로 두 가지를 더 알면 좋은데 fire라는 단어도 있고요. lay off라는 단어도 있어요. 둘 다 해고하다의 뜻이에요. dismiss하고 동의어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기억해봐요. 회사가, 기업이 직원들을 해고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상황. 그리고 and 뭐 해야 되는 상황이죠? has to close예요. 그치? 그럼 has to close its factory니까 공장을 닫아야만 하는 상황. 공장을 닫아야만 한다는 걸 알게 되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두 가지 전제형이 나왔으니까. 직원을 잘라야 하거나 공장을 닫아야만 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됐죠? 그 중에 마지막 내용을 집중해 보세요. 공장은 문을 닫을 수 없다고 전제를 깔았어요. 다시 한번 공장은 24시간 쉼 없이 풀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과연 그게 좋을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렇죠. 직원과 공장이 24시간 풀로 돌아가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야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대량 생산이 이루어져야 코스트가 다운된다. 물건값이 싸진다. 이런 생각을 하죠. 과연 그러냐 이거지.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24시간 풀로 들여서 100만 대를 만들었어. 근데 판매가 반밖에 안 됐어. 50만 대밖에 안 됐다고 칩시다. 그럼 50만 대 어떡하죠? 만들었잖아. 안 팔리면 어떡하냐 이거야. 버려요? 버릴 수 없잖아. 새 차인데. 그럼 어떻게 하죠? 밖에다가 세워놔요? 공장 밖에다가 주차장에다가 그거를 너가 소비주자 생각해봐. 밖에서 비바람 맞은 거를 사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창고를 만들어야죠. 그럼 창고는 공짜입니까? 돈이 들죠. 그럼 그 비용은 어디에 전가가 되지? 물건값에. 그럼 생각해봐. 안 그래도 재고제품이라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그죠? 근데 그게 비싸기까지 해? 그럼 사겠어요? 안 사겠죠. 그러니까 과잉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산업혁명 들어봤죠? 그때는 물건이 항상 부족했죠. 그러니까 만드는 족족 팔렸단 말이지. 그래서 그때는 공장을 돌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많이 만들수록 내가 이득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 보시면 찰리 채플린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사 쪼이는 모습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사람을 기계 취급한 거야. 그래서 계속 물건을 찍어서 만드는 걸 한 거죠. 그때는 뭐라고 생각했어? 내가 물건을 만들면 만들수록 족족 팔릴 거니까 많이 만드는 게 답이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만들 생각만 한 거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었죠? 그렇지 않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배운 게 뭐 다품종 소량 생산 이렇게 배우죠. 들어온 적 있죠? 사회 시간에. 그거예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개념으로 살짝 바뀌었냐면 뭐 좀 그것도 옛날 개념이긴 한데 just in time이라고 해서 주문이 여러분 햄버거 가게 가봐요. 어떻게 하죠? 미리 만들어놔요? 맛이 없지. 어떻게 하지?
내가 시키면, 주문하면 그 즉시 만들어서 주죠. 그게 just in time이에요. 그래 재고가 안 남지. 맞죠? 물론 우리가 소비자가 좀 기다려야 되긴 하지만 기다리지 뭘. 그만큼 나는 따뜻한 거 먹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걸 먹겠어? 내가 기다릴 필요가 없지만 만든 지 1시간 지난 햄버거? 그거 안 먹겠죠. 차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내가 주문한 즉시 생산이 들어가서 뭐 일주일 정도만 기다리시면 차 나옵니다. 원래는 일주일 걸려요. 요즘엔 1년이 넘게 걸리죠. 그러니까 대란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돈이 있어 사고 싶어도 못 산다 이거지. 그게 그거야. 봅시다. 이게 제가 가정이고 전제죠. 재밌죠? 그다음 수능 이런 게 재밌어요. 이거 알고 읽으면. Therefore, 그러므로 이게 나오면 이제 앞에서 내용이 원인, 뒤에가 결과야. Recessions and unemployment. 이게 뭐죠? 경기 후퇴. 그러니까 경기의 일시적인 후퇴를 말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읽으셔도 돼요. 경기 침체와 unemployment 실업이죠. 주어가 지금 2개예요. 경기 침체와 실업이라는 것은 뭐하다? impossible 하다. 지금 여기까지 내용이 바로 says low예요. 자, 그 마지막 2개만 딱 요거 여기랑 여기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뭐가 says low라는 곳에서는 뭐가 불가능하냐?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공장의 문을 닫는 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경기 후퇴나 그러니까 경기 침체, 경기는 늘 우상향인 거야. 늘 좋아지니까 이럴 때는 당연히 물건 만찍는 게 답이지. 현대차가 100만 대 팔다가 200만 대, 300만 대, 1000만 대 팔면 경쟁은 무조건 많이 만들어야죠. 맞죠?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떡하냐 이거지. 그래서 경기 침체나 그리고 또 뭐가 이 실업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says low라는 법칙의 전제 조건이에요. 자, picture 동사로 나왔어요. imagine 동의어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봐라, 그려봐라, 상상해봐라 이 뜻이에요. The level of spending, like the level of water in a bath. 자, the level of the water in a bath 그러면 욕조죠. 욕조 안에 있는 물의 수위와 같은 수위처럼 소비의 수준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려봐라, 상상해봐라 이 뜻이에요. 지금 뭐로 비유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2가지만 잘 찾으시면 돼요. The level of spending과 the level of water 이 2개가 같은 거죠. 비유한 거예요. 앞으로 물의 수위는 뭐에 거꾸로 가면 소비 수위입니다. 소비의 수준이에요. 소비 수준과 뭐가 똑같아서 지금 욕조에 있는 물 수위하고 같은 거예요. 자, says low 나왔죠? 이 says low라는 단어가 사람이야, 사물이야?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사물이었고요. 동사는 applies예요. apply는 타동사도 있고 자동사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였죠. 자, 자동사로 쓰였지만 해석은 뭐처럼 하냐? 다시 한번. 주어가 사물이면 자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수동처럼 해석합니다. 그래서 적용하다가 아니고요. 적용되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수동 해석 배웠죠. 그러면 says의 법칙이라는 게 적용이 된다. 왜? because 나왔어요. 문법 기억하시죠? 접속사고 전치사니까 뒤에 뭐 나왔니? people 주어고요. use 동사 왔으니까. 자, 그럼 봐봐. 왜? 사람들이 use all their earning 자신들의 모든 벌어들인 돈 소득이죠. 소득을 뭐 하는 데 써? to buy things 물건을 사는데 자신들의 모든 소득을 써버리기 때문에 적용이 된다. 이 말을 뒤집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물건 사는데 자신이 벌어들인 돈을 다 쓰지 않으면 적용이 안 되는구나. 이거야. 하고 싶은 얘기 이겁니다. 이게 주제문이라고. 다음 문장. 그런데 다시 한번 벗이 나왔죠. 우리 방금 읽었던 문장을 이제 뒤집을 겁니다. 보세요.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했어. If people, 만약 사람들이 don't spend all their money. 우리 방금 얘기했던 거 뒤집었죠. 방금 전에 뭐라고 했지? 돈 다 써야 돼. 돈 다 써야 적용이 돼. 내가 100만 원 벌면 100만 원 다 써. 이 적용이 맞거든? 근데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다 쓰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적용 안 되겠죠. 그거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한번 적용이 되지 않겠죠.
자, 사람들이 자신들의 돈을 다 쓰지 않고 saving, ing 나왔습니다. 이거 ing는 뭘까요? 분사구문이에요. 왜? What happens? 완전한 문장 끝난 거야. 주어가 빠졌잖아요.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what을 썼지. 이미 여기에서 잘 생각해봐요. 앞에서 완전한 문장이 나온 겁니다. 그죠? 완전한 문장이 나왔고요. What happens? 이거 끝나잖아 원래.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 나왔고 컴마 찍고 등장한 ing 이거 뭐다? 이거 분사구문이라고요.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뭐뭐 하면 그리고 뭐뭐 하다.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접속사 플러스 동사로 바꿔서 해석하면 되잖아요. 그럼 만약 사람들이 뭐 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돈을 쓰지 않고 뭐 하면 save죠 원래는. but save 하면 되잖아요. not 들어가 있으니까. 그치? 그럼 얘를 바꿔 쓰면 but save 아니냐. 그치? 그럼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돈을 쓰지 않고 쓰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 save some of it. 이게 뭔데요? their money죠. 불가산이잖아. 그지?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면 이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their money. 그러면 자신들이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대신에 뭐 하면 저축해버리면 내가 100만 원을 다 쓰지 않고 100만 원 중에 반만 쓰고 반을 저축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초치어라고 하지 말고 뭐 하지? say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say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얘기를 할 것이고 앞에서 흘러갔던 얘기랑 반대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but 문장이 삽입어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이제부터 글의 흐름이 달라질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넘어가기 전에 정리해보세요. say의 법칙이 적용이 되려면 뭐 해야 돼? 사람들이 저축하지 않고 돈 다 써야 돼. 근데 사람들이 돈 다 쓰지 않고 저축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라고 했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한 번 더 say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겠죠. 그래서 savings 이거 저축이에요. savings bank가 저축은행이에요. 자, saving이라는 건 are a leakage of spending from the economy인데 경제에서 보면 이거예요. 경제에서는 이거예요. from the economy. 경제로부터가 아니에요. 경제에서는 뭐뭐에서는 이라고 해석하세요. 경제에서 보면 이거예요. saving이라는 건 뭐지? leakage of spending이에요. 소비의 누수다. 이게 누수라는 뜻이거든? 자, 여러분 누수라는 단어 보면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죠. 그럼 다시 보세요. 저축이라는 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우리 저축은 미덕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경제에서 보면 저축은 좋은 게 아닌 거야. 마이너스인 거야. 왜? 그럼 경제가 안 돌아가. 자, 이거 뭐 딴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 그 일본 얘기하면 잃어버린 30년 이런 얘기 하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걸 다시 돌리기 위해서 지금 뭐 죽었지만 아베노믹스라고 들어본 적 있죠. 아베노믹스가 뭐냐면 국가가 전체에 돈을 좀 푸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너가 월급이 100만 원이잖아? 너한테 월급을 올려줘서 150만 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이 아베노믹스는 뭐라 생각한 거죠? 너가 100만 원이었잖아 월급이. 근데 150만 원이 됐으면 예를 들면 삼겹살 사 먹을 거 소고기 사 먹겠지. 좀 더 소비를 늘리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소비가 늘면 기업은 돈을 더 버니까 고용이 촉진되고 그래서 경제가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푸는 거예요. 나라에서 돈을 푸는 건 그 의미야. 우리가 왜 코로나 터지니까 막 여기저기 나라에서 돈 풀었죠. 왜 풀었어? 이거 돌리려고. 근데 일본은 어떻게 됐냐 이거지. 사람들이 100만 원이었다가 150만 원이 됐어. 그럼 뭐 했냐? 저축을 해. 아니야. 돈은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돼지고기 먹을 거 소고기를 먹지 않고 그냥 돼지고기만 먹었어요. 삼겹살만 먹었어. 그리고 나는 돈을 갖고 있을래. 저축을 늘린 거예요. 저축액을 엄청나게 늘린 거야. 그래서 은행에선 저축액이 늘어나는데 기업은 돈이 안 흘러갔죠. 그러면 생각해봐. 돈만 많아진 상황이야? 돈만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이해되지, 그것까지.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는 그 상황이죠. 쉽게 말하면 신라면 500원 주고 먹다가 1,000원 받게 되는 거야. 1,000원 주고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경제에서 보면 이 저축이라는 건 좋은 게 아니야. 경제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써줘야 돼. 너도 나도 다 지갑 닫고 돈 안 쓰면 어떻게, 기업은 다 망해요. 이해 가지? 그래서 경제는 돈을 써줘야 되는 거야. 그게 미덕이야, 원래. 그러니까 소비가 미덕인 거야, 경제에서 보면. 근데 경제에서 보면 저축이라는 건 안 좋은 거죠. 이해되죠? 왜 이 단어를 썼는지. 안 돌아가서 그런 거야. 그래서 you're probably imagining the water level now 나왔는데 imagine 나왔죠. 이 단어를 좀 보시면 되는데 동사가 지금 여기까지니까. 자, imagine은요. 여기서 5형식으로 쓰였어요. 자, 5형식 동사 imagine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어, 그리고 imagine, 그리고 명사, 그리고 나서 이 뒤에다가 ing를 씁니다. 그러면 얘는 5형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목적어겠지? 얘가 목적격 보어절에 등장한 ing야.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이 목적격 보어절에 등장한 ing는 절대로 동명사가 아닙니다. 동명사는 목적격 보어절에 올 수 없어요. 그럼 얘는 이름이 뭐냐? 현재 분사 ing입니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지? 얘가 의미상의 주어니까요. 해석해 보세요.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다예요. 그죠?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다예요. 고2, 고3을 대비해서 좀 얘기해보면 envision이라는 단어도 있거든. envision. 이게 마음속에 그리다, 상상하다 뜻이고 똑같은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 ing 부분이 문법 문제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the water lover, 목적어죠? 그 다음 여기가 지금 누구 자리야? 목적격 보호 자리니까 ing를 답으로 한 겁니다. 그럼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뭐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될 것이다. 그럼 뭐가? 물수위.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물수위가 뭐였죠? 아까 우리 spending level이었죠. 소비 수준 써보세요. 물수위 대신에 소비 수준이라고 한글로 써보세요. 그럼 소비의 수준이 자 지금 저축을 해요. 사람들이 돈 안 써요. 이러면 소비의 수준이 높아지겠어? 낮아지겠어? 돈 안 쓰면 소비의 수준은 소비해 안 해? 낮아지겠지. 소비의 수준이 높겠어 낮겠어? 돈 안 쓰는데 낮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falling이 나왔잖아요. 만약에 이 자리에 내용상 생각해봐. rising 왜 틀릴까요? 소비 수준은 낮아져. 돈 안 쓰는데 자, 돈 안 쓰고 내 호주머니에 돈을 갖고 있는데 소비 수준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죠. 그러니까 내용상 이거 틀린다고. 조심해야 돼요. 문법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내용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뭐 증가한다, increasing 다 안 돼. rising, increasing 싹 다 안 돼. 알았지? 가장 기본적인 논리야 이거. 저축이 늘어나는데 내가 월급이 150만 원이야. 아니 100만 원이야. 100만 원에서 내가 50만 원 저축하다가 80만 원 저축하게 됐어. 소비 수준이 늘어나요? 더 줄였지. 줄이면 더 줄였지. 어떻게 더 늘어나 소비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낚이지 말라고. 간단한 논리니까. 그러면 소비 수준은 어떻게 됐죠? 줄었죠. 그래. 소비 수준이 줄었고 감소했어요. 떨어졌다는 건 감소했다는 뜻이잖아. 이해되지? 그러면 줄어들다 감소하다 단어도 기억해봐. 거절하다 뜻도 있지만 줄어들다 감소하다 있다고 했죠. 자동사, 타동사 할 때 다릅니다. 자동사일 때는 줄어들다 감소하다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자동사 할 때 뜻이 뭐였어? decrease하고 같은 뜻이야. 이해되시죠? 단어 조심하시고 끝까지. 컴마랑 같이 등장한 so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이 뭐야? 원인. 그 원인이 뭐였어요? 소비 수준이 쉽게 말하면 더 쉽게 합시다. 소비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뭐야? 원인. 소비가 줄었어. 그럼 경기가 안 돌아. 그지? 그러니까 there's more 혹은 less spending in the economy. 방금 얘기했던 거. 소비가 어떻게 되겠어? 그치? 아까 소비수 줄는다며. 그러니까 소비는 줄어들었잖아. 나오지? 이해되죠? 이미 추측된 거예요. 우리 이미 다 한 거거든. 그러니까 water level. 책에서는 비유했잖아. 이게 뭘 뜻이야? 우리는 이미 알았거든. 소비 수준이 낮아진 거구나. 답 나왔잖아. 그래서.
That would mean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었을까 봐 한 번 더 얘기해 줍니다. 그건 있잖니 뭐뭐를 의미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잘 봐. me는요. 동사 me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동명사만 오지는 않습니다. 자, 뭔 소리냐? mean이라는 동사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해석이 다르겠지. 자, 일단 mean 삼형식 동사고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얘도 삼형식 동사고요. 투부정사를 목적어 자리에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해석이 다르다고 했잖아.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의미하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뭐뭐 하는 것을 의미하다. 다시 봐봐. 주어가 동명사 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할 때는 쌤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 주어라는 애랑 이 뒤에 나오는 ing랑 같은 거야. 기억하죠? 근데 주어 mean 투부정사는 주어가 뭐뭐할 의도이다, 작정하다. 그래서 이때는요. intend to 부정사하고 의미가 똑같아요. 예를 들면 I didn't mean to do it. I didn't mean to do it. 뜻이 뭐야? 나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어.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그럴 작정이 아니었어. 이거야. 의미하다가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문법적으로는 둘 다 올 수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동명사를 보여줬고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뭐냐 이거지. 이 forms. 자, 얘가 지금 ing가 동명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동명사 앞에 뭐가 왔지? 소유격 혹은 목적격. 이거 왜 나왔을까? 그렇죠. 의미상의 주어. 얘가 바로 의미상의 주어다. 그럼 해석은 은는이가. 그럼 회사가 뭐뭐 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럼 대세 내용이 앞에서 뭐였죠? 소비가 줄었어요. 소비가 줄었어. 소비가 감소해. 사람들이 지갑을 닫았어. 그럼 뭐 해야 되는 걸 의미하겠어? 기업들이 뭐 해야 될까? 그렇지. 생산을 덜 해야 되죠. 많이 팔수록 손해야 이제. 많이 만들어낼수록 손해인 거야. 이해되죠? 안 팔릴 건데? 그럼 재고만 쌓이는 거야. 사람 재고 상품 안 사잖아. 그리고 ing 또 나왔죠. 그러면 중요한 내용은 프로듀싱보다 여기가 더 중요하겠네? 그럼 결국은 뭐 해야 될까? 기업은 사람도 잘라야죠. 그래서 왜냐하면 비용을 줄여야 되잖아. 기업 입장에서는 경기가 안 돌아갈 때 비용을 줄여야겠죠.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자, 공장에 있는 기계나 설비를 팔아요? 뭐가 가장 쉽겠어? 사람 자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불경기다라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실업률. 맞아. 그게 가장 손쉽거든. 우리가 왜 뉴스 보시면 뭐 최저시급을 얼마 올리네. 그럴 때 가장 먼저 튀어나온 뉴스가 뭐였죠? 알바를 안 뽑아. 사람들이 그냥 내가 일할게요. 그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dismissing some of their workers. 뭐 해야 된다? 결국은 기업들이 의미상의 주어. 얘가 뭐 해야 되지? 여기 색칠하지 마시고 자, that would mean firms 색칠해봐요. That would mean 그 다음에 firms 색칠하시고 여기 색칠하시면 돼요. Dismissing some of their workers. 그럼 이 부분만 해석하면 기업들이 뭐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할까? 노동자들의 일부를 해고해야 한다. 내가 써놨어 일부러 fire. 해고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내용이 이해되시죠? 정리하시면 돼요.